오늘 저희가 제3 수행편, 정전 제3 수행편 제6장 일기법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기법은 이제 상시일기법하고 정기일기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죠. 먼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일기법에 대요. 재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본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기법을 제정하였으며 재가 출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유무념과 학습 상황과 계문의 본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에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법을 제정하였나니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일기법과 상시일기법에 이제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적 구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시일기는 상시에 쓰는 일기법이고 정기일기법은 정기에 쓰는 일기법인데 상시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주로 내용은 뭐냐면 유무념 처리, 학습 상황, 계문, 범과 유무죠. 그때 학습 상황은 뭘까요? 3학이죠. 우리 상시일기 보면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 그 학습 상황을 계문을 얼만큼 했냐 안 했냐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나와 있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내용을 점검하는 게 상시일기법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일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에 우리가 정기 기간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정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간을 정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동화선 3개월을 정했듯이. 근데 그때는 정기일기 때는 그때 뭘 집중적으로 하냐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작업 시간 수, 수입 지출, 심신작용 처리, 감각 감상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기재시키는데 우리가 이걸 기재시켜서 뭐 하자는 거냐? 그러면 상시의 자료를 준비하고 상시에 기재해서 정기의 자료를 준비한다. 그러면 기재는 왜 하는 거냐? 이제 이 문제죠. 기재는 뭐냐면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기재를 하는 거겠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글로 구체적으로 적어봄으로써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되겠죠. 뭐가 부족하고, 뭔 괜찮고, 앞으로 뭘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일기의 방식으로 자기 점검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이후에, 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걸 갖다가 사후에 그 지난 일을 정리하는 게 일기죠. 일기를 갖다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적는 건 아니잖아요. 소급해가지고 저녁에 적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 벌어진 일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일기다. 그러니까 일기 자체가 당초 공부라고 보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일기는 그거 벌어진 사건을 정리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일기를 잘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런 얘기는 어디 법이 등급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모든 공부의 결론이 일기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일기는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써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일기라는 것은 그 자기 이해의 방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일기가 결론이라고 얘기하면 그 형식주의에 떨어지게 됩니다. 형식주의에 떨어지게 되면은 일기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수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알맹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본질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식의 그 교리 이해는 굉장히 편협하고 잘못됐고 길게 가면은 이것은 오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주의에 떨어질 수 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일기가 모든 수행의 결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법의 등급에 넣어놔야겠죠. 네. 그건 지금 안 맞는 말이고요. 네. 자, 상시일기법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한번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일기법의 대요에서는 정기일기는 이렇고 상시일기 내용은 이렇다 해가지고 정기에 쓰는 정기일기와 상시에 쓰는 상시일기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다면 상시일기법, 정기일기법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시일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상시에 쓰는 거니까 상시는 우리가 작업지사를 주체 삼는 공부입니다. 상시는. 그리고 정기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다시피 그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상시일기는 상시일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작업지사 공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일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사리 연구 공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를 뭘로 삼느냐? 작업지사를 주체 삼는 게 상시일기법이고 상시에 하는 거니까 상시는 작업지사를 주체 삼는 겁니다. 정기일기법은 정기를 주체 삼는 겁니다. 정기일기법은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기는 기간을 정해서 그때 수양과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 공부를 하는 것이고 상시에는 정기 때 공부된 것을 가지고 상시에 작업 취사를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육군을 작용할 때. 그래서 대동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기 공부는 상시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가 되고 상시 공부는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상시일기법이 정기일기법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은 맞지만 결국 결론이 상시일기법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오독한 겁니다. 교리를. 결론이 상시일기법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교리. 결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정기하고 상시를 양면을 살아가고 있지 상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 정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정기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상시만 살고 있지 정기를 안 살아요. 그러면 상시는 그러면 상시 공부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지금 정기 공부 6개월이 부족함을 말해야 되지. 지금 그 정기 공부가 빠져가지고 상시에 의경이 안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상시를 얘기해버리면 이건 교리적 맥락하고 전혀 안 맞고 대종사님 의도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좌선법을 모르고 어떻게 좌선을 정기 때 한단 말입니까? 아니 상시 때 한단 말이에요. 연불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상시에 연불을 하고 경전에 대해서 공부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경전 연말을 상시에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식의 교리 해석은. 제가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예. 교리는 반드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거기다 자의적 해석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교단이 웃기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종사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대종사님 말씀과 그 이후에 정산종사님 말씀이 충돌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산종사님을 버려야 돼요. 대산종사님하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건 1호에 고민할 가치가 없어요. 당연히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만든 종교고 대종사님이 주법이지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어떤 분도 당신네들이 나와서 주법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도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상시의 일기를 한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유념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됐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념과 무념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략하게 깔끔하게 지금 내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일을 당해서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일단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이런 어떤 습관과 무슨 계문과 해가 특정한 하나의 조항을 정해서 그걸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키면 유념, 못 지키면 무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생멸 차원에서의 유무념입니다. 생멸하는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내가 정한 그대로 실천을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생멸심을 중심으로 한 공부의 유무념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이것 말고는 다른 방식의 유무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유무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습관 고치는 유무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만 공부하면 거긴 성리도 없고 일원상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어떤 취사력을 키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거 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이 없어요. 주장은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열심히 주장하고 있고, 뭐, 우리 아시잖아요. 유무념 개수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해가지고, 얼마나 유무념을 우리 교단에서 심하게 밀었습니까? 물론 대종사님 당대 때도요, 태조사법 엄청 많이 나옵니다. 태조사법. 네. 이제 글을 못 쓰고 하는 그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그 태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무념의 방식이죠. 유무념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글자의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이제 유무념을 챙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화된 방식으로 유무념을 하자 해가지고 시계도 하고 뭐 개수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유무념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과연 진짜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리한테 그걸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제가 학부 때도 했었고 내가 학부 이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놓고 보면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같아요. 그 정도 시간 동안 해봤는데 글쎄요. 까놓고 여기서 교단의 어떤 그 취사의 역량이 늘었는지 솔직히 좀 우리 교단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과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등급에 준하는 그러한 취사력이 생겼냐,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냉정하게. 그걸 갖다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해보자. 판단해보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 유무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방식의 유무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방식의 유무념은 이제 제가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입장인데, 정산종사님의 유무념입니다. 정산종사님은 유무념을 갖다가 어떻게 보셨냐면, 이론상의 자리를 챙기는 걸 유념, 이론상의 자리를 망각하는 것을 무념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럼 이론상이라는 건 뭐냐? 청정한 이 마음. 지금 잡념 없이 제 얘기를 환히 알고 있는 이 마음. 그러면 취사하는 주의심은 뭘까요? 취사하는 주의심. 취사하는 주의심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취사하는 주의심입니다. 이 자리를 챙겨가지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하지 않아도 일상에서의 유무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동정 이려, 그 이려를 챙기는 걸 유념이라고 하고 이려를 놓치면 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생멸 경계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행동 등 수정하고 싶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드러낼 때 취사하는 그 자리, 청정한 이 자리, 취사하는 그걸 주의하는 그 마음 당처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생멸심과 불생불멸심을 동시에 드러낸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바꾸고 싶다면, 유무념 조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그걸 동시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유무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론상을 했어도 이론상을 챙기는 거고요. 유념을 해도 이론상을 챙긴 거고요. 그것이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론상을 챙기고 예를 들면 그걸 했는데 실제적 행위가 되지 않았어도 이론상은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전부 다 이것이 생멸 경계 어떤 거를 챙겨도 이론상을 챙긴 거고
그 생멸 경계를 갖다가 진짜 실천하지 못해도 그때 이론상은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이론상은 챙긴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상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상의 자리에서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당처에서. 제가 지난번에 주의하고 조행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당처에서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뭘? 이론상의 자리를. 이론상의 자리를 지금 주의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 중간에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유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지금 특별한 조항을 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조항을 정하지 않았지만 뭔 정했냐면 이론상을 챙기자는 조항은 공통유무념입니다. 무조건. 원불교 교도라면. 그건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이 자리를 챙기는 거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걸 합의 보지 않았지만 이 자리는 챙깁니다. 이게 유념인 거예요. 이걸 주의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이건 합시다, 이건 하지 맙시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발언을 할 때는 손을 들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했어요. 그러면 발언을 할 때 손을 들고 하자고 할 때 그 취사를 할 때도 이 자리가 안 떠나면 돼요. 이게 유념이라는 겁니다. 그 제 말이 이해가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계속 떠나지 않는 공부예요. 그때부터. 네, 저는 이게 교리적 맥락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멸심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유념, 무념. 근데 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상의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 맥락에 비슷한 염불, 부처를 염한다 할 때 그때 염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생멸심이다. 이건 편협한 해석이에요. 원불교에서는 생각이라는 말을 쓸 때도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 차이가 완전히 많이 납니다. 염자를 쓸 때. 일염, 이것은 생멸심이 아니에요. 불생불멸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 할 때 그 유념도 불생불멸한 자리를 염하는 거예요. 무념, 이것은 불생불멸한 자리를 놓친 겁니다. 이해가 잘 되고 계신가요? 제 말이? 예. 그래서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을 당하여.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면서요, 모든 일을 당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가고요, 밥 먹고요, 화장실 가고요, 사람들 만나고 전화하고, 또는 따뜻하고, 때로는 춥고, 때로는 버스를 타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그때 뭘 유념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당해요. 그때 무슨 유문형 계문 한 조항을 신발 잘 벗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공부일까요, 과연? 자, 그러면 이빨을 닦을 때 대충 닦지 말고 꼼꼼하게 닦자. 그러면 그게 유문형 공부일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저 사람 만날 때 화를 자주 내는데 화내지 말고 염불을 외우자. 그 사람 계속 만납니까? 그럼 도대체 공부는 상황이 닥칠 때만 공부네요. 정해진 상황이 닥칠 때만. 그러면 그건 경계 중심의 공부고 경계 없을 때는 공부 안 하겠다는 거고 또 그 경계도 정해진 특정한 몇몇 경계만을 공부라고 정한다면 우리는 평소에 거의 공부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수십 년을 해도 그 상황이 그러한 내가 정한 상황이 닥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유문형 공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종사께서 설마 그런 걸 유문형 공부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유문형 공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조항을 정하고 뭐 하고. 계문 체크하면 돼요, 그건. 방식은 유무념이겠죠. 그걸 유념해서 챙기는 거니까. 그러나 계문은 도대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그것과 계문의 종하고 맞닥뜨릴 일이 솔직히 몇 번이나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 그래서 그게 일상 삼매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공부가 되겠으며,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모든 일을 당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당하여. 그러면 이때의 모든 일은 뭘까요?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상황. 12의 어떠한 상황이든 다 포함해서 육군을 쓴 때 어떠한 상황이든 보세요. 작업치사 공부라고 했으니까 작업치사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가 사막의 원리로 한번 돌아와 보죠. 핵심으로 돌아와 보죠. 사막에서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작업이라 하면 안이 비서에 육군을 작용하는 거예요.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겁니다. 그때 정의는 뭘까요? 1심. 정세공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 1심을 챙기는 게 유념입니다. 육군을 작용하는 매 순간마다. 그게 작업치사의 기본이고 유문형 공부는 작업치사 공부예요. 명명백백한 해석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문형 공부는 이론상 챙기는 공부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더 집어넣는다고 하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거기에 이렇게 곁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앞서서 이론상이 항상 드러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론상이 있는 가운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 하시는지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유무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원만한 공부법을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유무념을 얼마나 천박한 수준으로 해석했는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이론상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교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대종사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대종사님이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론상의 입장에서 이 해석을 해야 되지. 자, 보세요. 자,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마침표, 아니 쉼표 딱 찍었어요. 자,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처음부터까지 무슨 말씀이시죠? 이론상 챙기는 겁니다.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이론상 챙기는 게 유념, 이론상 놓치면 무념이에요. 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보세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습니다. 그럼 하자는 조목은 뭘까요? 예를 들면 계문을 지킵시다. 솔속요론을 합시다. 또는 뭐 우리 각자가 뭐 자기네들이 좀 이건 그 12, 대동사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자의적 근거면 안 돼요, 그게. 자기의 자의적 근거면 안 되고 대종사님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이 부분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구나 스스로 판단해서 신발 가지런히 놓자는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계문입니까? 신발 가지런히 놓자 같은 걸로 계문을 해야 된다고요? 초딩도 아니고 지금? 자, 말하다니까 자꾸 막 흥분이 되는데 저도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교모님들 다 지금 듣기 싫으실 텐데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유념하려고 지금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하도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여 있어서 제가 조금 그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건 유념이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걸 무념이다. 그때 취사하는 주의심 이게 뭐라고요? 이론상자리입니다. 이론상자리. 자 보세요. 내가 이걸 하지 말자 할 때 어떤 마음이 그걸 주시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신발을 놓쳐볼자 할 때 신발을 놓고 벗는 그 생멸심을 가만히 드러내고 있는 그걸 주의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냔 말이에요. 이 청정한 자리잖아요. 이 불생불멸의 자리잖아요.
이론상의 자리잖아요. 본성이잖아요. 어떠한 경계에도 떠나지 않았던 그 본성이 모든 생멸 경계를 주의하잖아요. 그게 주의심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주의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행해야 이게 유무념인 거예요. 근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주의하는 그 마음 당처를 놓쳐버리면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제 말이. 예, 예.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잘 됐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 잘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처음에는 자,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일이라는 것은 12이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접하게 이 일이 잘 되고 못 된 걸 해석하냐면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천박하게 해석하냐면 잘 보세요. 그때 일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다. 시험에서 합격한다. 인간관계를 잘 풀었다. 청소하기로 한 일을 원만하게 잘 마쳤다. 이게 일의 성공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일을 어찌 하냐면 좋단 말이에요. 네?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일의 성공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정전을 똑바로 보면 일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간의 12이해라고 돼 있습니다. 일이라는 건. 그러면 인간의 12이해가 바르게 구현되면 일이 잘 된 거고요. 12이해가 잘못 구현되면 일이 잘못된 겁니다. 사업에서 성경 와서 떼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2이해가 올바르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취사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일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일의 실패지. 근데 우리는 돈을 똑바로 벌었냐, 사업에 성공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일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단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천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했는데 어떤 놈이 정말 나쁜 놈이 하나 껴있어가지고 내가 그 놈을, 그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의 실패입니까? 물론 내가 시비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어.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어. 그런 면에서 일의 시비를 따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정당하게 취사했는데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대종사님 의도에 안 맞는 해석이라고요. 도가에서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도가에서 기도하면은 돈 많이 법니다.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기도하면 사업 성공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행의 기복이다. 수행적 기복이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기복, 수행 안에서도 기복이 존재하는데 딱 이런 거예요. 사업 성공한다. 12이해는요, 기복 아닙니다. 12이해는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12이해를 바르게 구현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성자들은 전부 다 떼돈을 벌으셨어야죠.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우리 교단이 떼부자가 됐어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이 지금 종사님이 다 종법사님이신데 종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단이 지금 교화가 침체된다는 게 말이 돼요? 전서 폐기 가지고 저기서 지금 시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법의를 내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결국 자기가 갇혀요. 자기가 갇힌단 말입니다. 자기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느 누가 결과를 장담할 수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인과적 과정을 통해서 12의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고 노력할 뿐이에요. 결과는 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결과를 장담해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왜 이 모양인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철장을 만들고 자기를 가두는 일이고 교리적 해석에도 안 맞고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행자가 아니네? 무슨 대학 교수하고 교수 못 되고 무슨 떼부자 안 된 사람들 수행자가 아니고 일단은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열애위 주셔야지. 예?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 걔가 그래서 이걸 보고 완전 수행적 세속주의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결과는 세속을 추구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단에서 알아줄 만한 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냈다 하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사업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사업 성공하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슨 뭐 하고 인간의 욕망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교리 해석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대종사님의 의도에 전혀 안 맞고 법문을 훼손하는 짓이다, 이건. 자, 보세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곳으로 번수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심이라고 할 때 이때는 이론상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챙기는 그 마음 당처, 청정한 이 자리, 불생불멸의 이 자리를 그걸 주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조금만 말 바꾸면 주의심입니다, 그게. 그걸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그걸 조심이라 그래요, 조심.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본문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정산조사 본문에도 있는 말씀이고. 그 말 이해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내가 계문을 갖다가 지키기로 한 게 있어요. 신발 똑바로 놓자. 만약에 이렇게 했어. 계문에 있지도 않은 얘기지만. 빼고 내가 술을 마시지 말자 했어.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자 했는데 청정한 마음자리를 안 놓쳤어. 그랬으면 청정한 마음자리는 안 놓쳐도 현상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알아요. 예? 내가 아무리 마음에서 이거 하자 저거 맞아 말자 해도 이런 쌍 드러나면 다 챙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쌍이 드러났을 때 생명을 챙길 수가 있으면 이때는 항마입니다. 항마. 보통급에서 특신급 넘어가고 특신급에서 초견성 정도 한 사람이 계문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계문이 지금 눈앞에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다 해도 이 자리가 힘이 없어서 이걸 끌려갑니다. 뻔히 알고도 끌려가요.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걸 챙겼기 때문에 그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은 뭐냐면 일이 잘 됐더니 못하니 취사는 주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놓았으면. 내가 끌려가더라도 이 주의하는 이 마음을 안 놓쳤으면 그러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공부로 인정한다. 그런데 공부가 깊어가면 이제는 뭐예요? 12 이해의 상황에 닥쳤을 때 옳고 그렇고 이렇고 해로운 나의 판단들이 정의죠. 간단하게 해서 12에 간단하게 해서 정의죠. 작업시장에 정의라는 용어가 기본이니까 정의가 실제로 실행이 됐어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의 힘으로 실제로 12에 예전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12회가 구현이 됐어요.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 깔끔하신가요? 이제 혼돈 없죠, 이제 이 문제는. 예. 이게 이론상입니다. 우리가 이론상을 모르고 유무념을 공부한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고 했기 때문에 유문형 공부에서 이론상 빠진 공부를 말한다고 하면 그건 대종사께서 그건 말 잘못하신 거지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맞죠. 솔성 공부 우리가 견성, 양성, 솔성할 때 성품을 거느리는 게 작업 취사 공부 아닙니까? 그럼 성품을 거느리는데 언제 거느리느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을 때 거느리는 거예요. 이게 주의심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을 당해서
유전무로 처리한 것과 무념무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할 때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이 마음짜리 솔성, 성품을 거느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당할 때. 그래야 이제 그 맥락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론상의 수행과 그 다음에 사막의 작업치사와 여기에 훈련법에서 상시일기법까지 일맥상통하는 맥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갑자기 황당하게 이론상보다 사막 8조 사은사유보다 갑자기 상시훈련이 중요하다? 이런 갑자기 황당한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론상이 안 되면 지금 상실기법이 이해가 안 되는데 컴다운 하자. 자, 보세요. 두 번째. 학습 상황 중에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학습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뭔 학습이죠? 우리가 상시일기에 상시 육육 주의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죠.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뭐 하라고 했죠? 경전법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 남은 시간에 새벽에는 연불좌선을 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일상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냐면은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해서는 잘 취소하고 일 끝난 다음에는 그걸 잘 정리하고. 근데 그때 뭐라 했죠? 그 대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일을 당하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그 대도를 잘 구현할 건가?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대도를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건가? 일을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이 대도를 잘 구현할 건가? 오직 이 대도, 이론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정신수양 사려연구 작업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문은 범과 학습 상황 중에서 수양과 연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상시용 주의사항에서 그 이제 취사라고 하는 거 응용할 때 온전하고 뭐 그다음에 쭉쭉쭉 그 빼고 거기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연불자선 한다든지 또는 노는 시간에 경전법규 연습한다든지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 맞죠? 그것을 갖다가 그 시간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자, 이거 뭐 더 설명할 거 없겠죠? 왜냐면 반드시 상시 일기법인데 상시 응용 주의사항에서도 상시에서는 뭐냐면 작업지사를 주체 삼는다고 했으니까 작업지사는 뭡니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내가 했냐 못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하지 말자는 거냐면 수양과 연구를 시간 정해놓고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걸 했으면 기록하는 거고 안 했으면 또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6조잖아요. 상시응 주의사항 6조.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말인 거 지금 정리가 되셨어요? 네. 공부는 수양과 연구 맞습니다. 하지만 수양과 연구를 했냐 안 했냐를 조사하는 것은 작업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작업치사가 중심이 된 수양과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과목 자체는 수양과 연구예요. 과목 자체는. 그걸 통해서는 수양을 역을 얻고 그걸 통해서 사리 연구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걸 챙기고 못 챙기는 것은 작업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작업치사가 주체돼서 수양과 연구를 갖다가 챙기는 공부. 이게 상신 거예요. 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맥락이? 예. 그 다음에 3.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의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숫자를 세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막상 계문을 보면은 일상을 살 때 뭐 탐진치에 막 어마어마하게 끌려 있는지는 별로 없어요. 마지막 범마 상자를 보더라도 보통 이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는 마음이 아닌 거 잘 아시죠? 생멸심의 특징은 유지되는 마음이 아니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닥치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생멸심의 특징이죠, 그게. 그리고 우리는 그 특징을 알기 때문에 저것이 결국 사라질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멸심,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그때그때 챙겨야 되겠죠. 계문을.
근데 그때 챙길 때 뭘 놓치면 안 된다고요? 주의하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주의하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안 놓치면은 처음에 처음에 유무념 시작한 사람이 이런 쌍의 자리를 안 놓치고 계문을 지키면 이것은 전부 다 뭐다? 유념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자리를 나중에 잘 되면은 어때요? 이 자리를 챙김과 동시에 이 생멸심도 챙겨야 됩니다. 이제 이럴 때가 유념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 조목 범한 번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초보자 이제 막 유무념을 시작하고 마음이 드러났을 때 생멸심이 정리가 안 되는 수준이라면 그때는 생멸심을 중심으로 범한 번수를 기재하면 되고요. 나중에는 공부가 잘 되면 그 두 개가 다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생멸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이런 쌍자리를 놓치지 않았는가를 첫 번째는 챙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쌍자리와 챙김과 동시에 이 생멸심까지 동시에 구현이 됐으면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그렇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 얼마 했냐 이건 의미가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대중으로 숫자를 기조했는가 중요하죠. 그 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 이 태조사법을 두어 태조사법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반길튼 교문이 같은 경우에도 이 태조사의 현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태조사법에. 왜냐면 그걸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뭐 핸드폰 같은 데다가 뭐 음성 같은 걸로 하든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든지 쉽게 어떻게든 쉽게 잘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콩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을 하여 유념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으면 항상 유념인 거예요.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으면 무념인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첫 번째 1번을 이해하고 나니까 4번은 바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동사께서는 이런 쌍은 챙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짜리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고 문자 못하는 사람도 이런 쌍짜리는 챙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일기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일기법은 이제 정기에 공부한 것을 기록하는 게 정기일기법이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깔끔한 정리죠. 그러니까 정기는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에 쓰면 되는 거지. 그 그걸 갖다가 막 상시에도 막 다 써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냥 정전에 나온 대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정기일기법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정기에 쓰는 걸로 합시다. 좀 제발 좀. 그걸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소에 다 그걸 써야 되냐고 그렇게 그냥 강요를 하시냔 말입니다. 그리고 전교도가 다 그걸. 그거 여기에서 분명하게 대동사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그 본의를 보자고요. 우리가 왜 이걸 쓰시자고 했는지. 그것도 정기에 왜 이걸 쓰자고 했는지. 자 보세요. 작업 시간 수를 24시간 24시간 동안을 놓고 뭐냐면 허망하게 보낸 시간과 또 가치 있게 보낸 시간을 스스로 판단해 보자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는데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해 보면 자기 삶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근데 정기 시간에 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해보면 자기를 파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상시대 하면 돼요. 정기의 상시의 공부의 자료를 준비한다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맞죠? 자, 상시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기에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사는구나. 인식이 됐으니까 상시 때 내가 이걸 그대로 내 삶에 이걸 유념하면서
주의심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식을 해보자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 시간대. 그래서 자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하지 말라고, 여기 계속 하라고 써있나, 여기? 그러면 왜 정길기법에다 써놔요? 상실기법에다 써놔야지. 맞잖아요. 기간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대종사님의 정기는 출가에서의 정기하고 다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가에서, 출가 중심의 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3개월, 동화선 3개월 내리합니다.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요, 그냥. 수행만. 밥 먹고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는 수행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선방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종사도 그렇게 했냐? 대종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정기를. 대종사의 정기는요, 상시를 떠난 정기가 아니에요.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정기인 거예요. 내용은 사실 상시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그 정해진 기간, 그때의 정기에는 아침에 좌선도 하고요. 열심히 챙기고 좌선 또 배웁니다, 또. 평가도 받고. 그리고 저녁에 뭐 강의도 저기 하고요. 의디 엄마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고, 낮 시간에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작업 시간 수 기재할 게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선방에 들어가서 하듯이 그렇게 쓰면 이거 어떻게 기재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과거 구불교적 관점으로 우리의 정기를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거. 대종사님의 정기는 과거 구불교 하는 방식의 정기가 아닙니다. 일상을 떠나지 않고 공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엔 집중적으로 정신수양과 사리 연구를 집중적 연마를 하는 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기는 일상을 떠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작업 시간 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수입 지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돈을 쓰고 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산다고 하면 그런 게 될까요? 밥 해주고 뭐하고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불교적으로 해석하니까. 근데 대종사님의 정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를 구현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단순한 얘기예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기 기간입니다. 입선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가까운 교당으로 가요. 그래갖고 아침 좌선하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해더라도. 그리고 그때 집중적으로 좌선도 배우고, 저 연불도 하고, 아침 시간에 예를 들면 법문도 봉독하고, 그럼 교무님이 법문에 대한 해석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일찍 나가요. 그래갖고 일상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다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정기 기간에는 술 마시고 이러지 않고, 직장 끝나면 바로 이제 입선하는 거예요. 다시 또 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몇 시부터는 이제 강의도 듣고, 경전법규도 공부하고, 네, 의두성리도 연마해보고, 연불도 하고, 뭐 일기도 써보고, 다 배우는 겁니다. 네, 그게 정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게 좀 구현하기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면 우리가 정기를 구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종사님 방식대로 동화선 3개월씩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요즘 같이 지금 이렇게 이 인터넷이 잘 갖춰진 시대에 줌이나 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선빵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겠네,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뭐냐면요. 접속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교당으로 안 와도 돼. 그러면 정기 기간에는 내가 집으로 가가지고요. 그 시간대는 정기 시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접속하면 돼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집중적으로 그때. 그 이제 못할 일이 없죠. 이제 돈도 안 들어요. 옛날에는 동화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들었는데, 이제 돈도 안 들어요. 이렇게 시대가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현하라고 문호를 이렇게 활짝 열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러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도. 안을 써서 올려도요. 가볍게 커팅돼요. 인터넷 교당 하나를 개설하자. 온라인 온택트 교당을 하나를 개설하면 전 교도를 커버할 수 있다. 전 교도를. 해외까지도 커버한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 학생 법회까지 다 커버한다. 그 하나만 개설하면. 그리고 교당에서 왜 그걸 다 힘 낭비를 하냐.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걸. 온라인 시대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온라인 시대는 하나만 해서 그 하나 잘 맞는 걸로 전 교단을 커버하면 됩니다. 뭐 하려고 이 교당에서 따로 하고 저 교당에서 따로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낭비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가 우리 한 명 나와. 일반 법회가 주로 중심이 되는 교단이고 할머니들 다니고 그냥 한 명이야. 꼬맹이 한 명 나와. 아 그러면은 저 소법당에다 넣어놓고 인터넷 틀어줘요. 아 그 시간대에 그 교당에서는 똑같은 동시간대 법회 보는 시간대에 학생 어린이 법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어린이 법회 하면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요 교당으로 엄마가 안 데리고 가면 법회 볼 수 없어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애들 혼자 교당 못 보내요. 다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집에 현실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청소년 교화의 기회를 말해 지금 광주전남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서 안 하니까. 저기서 했으면 왜 광주전남교회에서 따로 그걸 하겠습니까? 잘 돼요. 정말 이건 무슨 교화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쓸데없이 무슨 전서에다가 뭔 짓까지나 하고 이제 그만하고요. 말이 자꾸 새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같이 좋은 시대에서 인터넷 교당 하나 이건 대형 교당입니다. 대형 교당이에요. 누구라도 접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석 체크 다 해주고요. 진짜 교당인 거예요. 공간이 예전에 물리적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으로만 이동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다 물어볼 수 있고요. 개별적 상담도 줌으로 다 할 수 있고요. 또는 가까운 교당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안 해요? 돈을 이렇게 날려먹을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자 넘어갈게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광주 전남교구에서 그거 안을 기획안을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작성했다고. 왜? 내가 뱉었으니까. 열심히 작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무님들이 모여가지고 올렸어요. 가볍게 커팅. 뭐. 아 그런 것은 여기에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갖다 공론화 시켜야죠. 돈이라도 없으면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합력이라도 할 수 있게 뭘 해보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화 말로만 하지 생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넘어갈게요. 넘어가야 말만 하고 자꾸 안 넘어가. 자, 이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품을 얻게 하며 그죠? 작업 시간 수는 이제 그 하루를 뜻있게 보내는 시간과 허무하게 보내는 시간을 자기가 체크해서 자기 지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수입 지출도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돈을 쓰고 사는지 그 수입 지출을 갖다 해서 자기 지혜를 삼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그걸 언제 하냐? 정기 때, 정기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때는 그때 파악한 거 가지고 상시 때 하면 되지. 그때 했던 걸 갖다가 상시 때, 정기 때 했던 걸 상시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해. 그러면 그걸 계속 정기 때도 그거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미 자기가 수입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거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뜰하게 잘 쓰고 있고 그런데 뭐 하려고 굳이 또 그걸 또 그걸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식주의 떨어지게 된다고 나중 가면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해야 되고 막
유무념? 기저만 잘하면 뭐예요? 실제로 유무념이 안 되는데. 주의심이 안 드러나는데 기저는 겁나게 잘했어. 막 그래프까지 그렸어. 와, 막 사람들 앞에서 발표까지 했어. 근데 이론성이 뭐예요? 그럼 이론성을 몰라. 유무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래서 제가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 나쁘다 이런 말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기록도 해야 되고요. 기록 자체는 결과가 아니라고. 제 의도를 아시겠죠? 예. 하지 말자 이 말 아닙니다. 예.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마치 그게 결론인 것처럼 단정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거기가 마치 형식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지금 이걸 경계하자는 거지. 기재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대종사님 말씀 거역하는 게 되잖아,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재 중요한 겁니다. 예? 기재 자체가. 예? 자, 보세요.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예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자, 심신작용 처리권은 뭐였죠?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예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여기 시비예란 말이 나와요. 시비예. 그쵸? 시비예는 사리연구입니까? 작업지사입니까? 사리연구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소유무와 시비에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기일기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일기에 심신작용 처리를 기재했으면 당연히 뭐가 밝아져야 돼요? 사리가 밝아져야 돼요. 저 12회가 밝아져야 돼요. 자, 12회가 밝아지고 대소유무 가치가 밝아지면 이걸 보고 앞에서 말한 상시일기에서 유문형 공부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곳으로 번수를 기재한다. 이때 일이 잘 되고 못된 게 뭐라고요? 12이해라고요. 대소유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때 12이해와 대소유무를 우리가 전기 때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어떤 식의 12이해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보잖아요. 아니 마음 작용을 쓰다 보면 알잖아요. 심신작용이니까 내가 육군 동작을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육군 동작, 심신이라는 게 육군을 말하는 거죠. 작업지사가 육군 쓰는 거 아닙니까? 육군 동작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기재해 보니까 내가 여기에 끌려 있는 걸 주로 많이 하는구나. 그게 인식이 됐어. 사리연구지. 인식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번에는 12회를 판단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해야 돼. 나한테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구나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그거 하자고 지금 심신작용 처리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하자고요? 다시 이 자료를 준비해서 상시 때 해보자고. 그러니까 정기 때 안 하고 상시 공부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합니다. 자, 대소유무 사리연구죠. 근데 감각 감상은 대소유무가 밝아져야 돼요. 재밌죠. 우리가 교당에서 일기를 냈어요. 정기일기를 냈어. 감각 감상도 내고 심신작용 처리권도 냈어요. 그래갖고 지도인의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재밌는 얘기를 해보죠. 그럼 지도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도대체 대소유무하고 12회가 밝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대소유무를 알아요? 12회는 과연 대종사님에 맞는 12회입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형식주의가 이런 거예요. 자, 상시용용주의상 잘하면 된다. 교당 내용 잘하면 된다. 그래, 교당 가가지고 그럼 문답감정 회오를 얻는다고 하는데 얻어집니까? 그래놓고 교화단이 안 돼서 안 된 것처럼 말을 하면요 망상이에요. 이 정도 해봤으면 정신 차려야지. 교화단 때문에 교화가 안 됐다고요? 참, 진짜 이런 망상이 있을 수가 없어. 교화단 하면 뭐합니까? 12회가 밝아집니까? 대소유무가 밝아집니까? 거기서 그냥
집안에서 그냥 어떤 싸웠던 얘기들을 막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무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교무 들어가면 대소유무 밝혀줄 수 있습니까? 여기 교무님들 계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도님들이 일기 쓰면 아, 그것은 대자리로 봐야 되고 소자리는 이렇고 유무자리는 이러니까 12에는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딱 정의 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무슨 교화단 얘기를 합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걸 진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화가 안 되는 단순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교리를 몰라요. 교화단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교무님들을 갖다가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질자는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리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무님도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야, 공부하는 사람들 다 공부하고 있고 속으로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상입니다. 망상.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는 자기 혼자 상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론상 얘기하잖아요. 아, 이론상 공부 다 속으로 다 하고 있어. 누구요? 누구? 숨은 도인 누군데요, 도대체? 좀 가서 배우게 해. 그러고 나서 진단을 내린다는 게 교화단입니까? 교화단은 그냥 제도예요. 사람 10명 묶어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유산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옛날에 썼던 호미를 지금까지 쓰겠다고? 지금은 트랙터 쟁기가 나왔는데? 트랙터가 나왔는데 예전에 쓰던 속 끌던 쟁기를 쓰겠다고? 지금 최신 제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고 똑똑한 놈들이 나와서 새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조직 관리가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대종사의 정신이지. 옛날에 했던 유산을 지금 쓰겠다고요? 정말 나 진짜 이렇게 허접한 진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 지금. 어떻게 교화가 안 되는 이유가 교화단이란 판단이 나오지? 예? 기가 막히네. 자, 보세요. 심신작용 감각감상을 우리가 이건 지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유무념과 무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이 문장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일원상 진리장을 아무리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 해석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상시에 가가지고 경전연마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기에 경전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쌍은 이렇고 이런 어느 때다 입장차라는 건 이런 말이고 이런 말이고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도 상시에 또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때도 잘 안 됐어. 아 그러면 다음 전기 때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전기 때 들어가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를 다시 공부해. 그때 몰랐던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뭘 모른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2번, 3번만 거쳐보세요. 이런 쌍진리 다 환하게 알겠죠. 문제는 뭐냐 이제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지 한다 해도 그게 문제겠지. 뭐가 위기냐면요. 제도가 없고 뭐가 없고 우리 교무님들 같이 신심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순수한 성직자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깝고 소중한 인재들을 이렇게 허접대기 같이 쓰고 앉아 있으면 이거 뭐 하자는 짓인지. 그 교무님들 전부 다 성불하고 싶은 마음이 다 없겠습니까? 다 공부하고 싶고 교단에서 교도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교하고 싶고 그 마음 왜 없겠어요? 자기 스스로 나이 먹으면 감추게 됩니다. 입장 바꿔놓어도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나도 그게 창피해가지고 교무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교도도 앞에 가서 무슨 이런 상을 얘기해? 나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입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나 뭐 사실은 몰랐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건 교무님들에 대해서 이건 거의 폭력적 수준이에요. 이 세상을 대명사께서 건설한 이유가 뭡니까? 회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성불재중의 빠른 길을 쉽게 가자고. 이 회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서 각자 도생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이 회상에서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제대로 공부해보자고. 그러자고 우리가 회상 만들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상에서 공부가 돼요?
우리가요, 공부 아니면 이 위기 극복 못 합니다. 예? 이 모든 문제는 대종사를 본위로 한 공부를 하지 않고 특정한 몇몇 분들, 그야말로 대종사 이후에 있었던 몇몇 분들의 말씀, 그 중에서도 일부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신봉해가지고 무슨 종법사가 자기의 경륜을 얘기합니까? 대종사의 경륜을 실현하는 게 종법사지. 종법사가 나와서 어떻게 자기 경륜을 말해요? 종법사의 경륜은 당연히 대종사의 경륜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상실기를 가지고 갑자기 경륜이라고 들고 나와서 그러면 안 돼요. 종법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원래 우리의 교조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은 이 희망 없습니다. 이거 정말 가슴 깊이 정말 반성하고 정말 대종사님 공부합시다. 대종사님 공부. 그래서 정말 떳떳하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을 벌자고 왔습니까? 무슨 뭐 명예를 추구하자고 왔습니까? 예? 공부라도 똑바로 하고 가자고요, 좀 제발. 떳떳하게 살자고. 예? 이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어,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마무리 짓기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대동사님께서도 일원상의 질장에 밝혔잖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러면 법문에서의 예를 들면 우리가 생멸심을 챙겼으면 반드시 생멸심은 불생불멸한 자리와 함께 드러나야 되고 불생불멸은 생멸과 함께 드러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무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생멸의 유무념을 챙길 때 불생불멸이 떠나면 안 되고 불생불멸을 챙기는 과정에서도 내가 특별히 계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챙겨야 될 일은 반드시 이 불생불멸을 떠나지 않은 가운데서 챙겨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방법론적으로 우리 계문의 방법론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덧붙이자면 정산종사 법문 중에서 유념과 무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까지 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기로 하고 그때의 무념은요 성품을 챙기는 게 무념입니다. 그 무념의 자리는 우리가 보세요. 이것을 이 자리를 챙겼어요. 이 자리를 내가 청정한 이 자리를 챙겼어요. 유념했습니다. 유념한 그 자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는 생각이에요.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챙긴다 할 때의 유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이 자리를 챙긴다 할 때 무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이 정산도서 법에 실려 있어요. 그때는 유념도 일어상이고요. 무념도 일어상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유념도 일어상이고요. 무념도 일어상이에요. 그래서 그 양면성,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는 맥락, 그리고 이제 그 유념, 무념을 전부 다 그 이론상으로 바라보는 그 통합적인 그 맥락,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떨어지냐면 유념할 때도 공부가 있었고 무념할 때도 공부가 있어서 우리는 유념에도 공부했고 무념에도 공부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공부가. 대종사께서는 법을 그렇게 짰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빨리 그 생멸심에 집착해가지고 평대기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빨리 지향해야 됩니다. 제 말씀의 의도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대기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평대기를 하는 주의심짜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주의심을 가지고 평대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왜 평대기를 벗어나야 되냐고 말하냐면 그 이유는 이 경계를 드러내는 당처에 대한 그 유념은 놓쳐버리고 단지 그냥 내 인생을 놓고 이거 지킬 거 말 거 이걸 갖다가 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씩 그걸 띄어내는 걸 공부로 생각하는 거. 제가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멸심을 바꿔가는 공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야 그게 대동사에 맞는 말씀이지. 만약에 뭐 그냥 불생불멸하고 무분별지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대동사님의 의도하고 맞는 해석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인과보응의 세계를 통째로 무시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대종사님께서 의도하신 바하고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불생불멸의 입장이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생멸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드러나는 설명이 아니면 그건 이론상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생멸에 너무 끌려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균형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생불멸을 강조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이 떠나지 않고 드러나 있는, 동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체험을 이론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이 무분별지를 갖다가 이론상이라고 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분별 없는 자리를 이론상이라고 하는 건 안 돼요. 분별 없는 자리는 분별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게 이론상입니다. 분별 없는 자리가 분별 떠나 있지 않구나. 분별인 줄 알았는데 무분별이구나. 무분별인 줄 알았는데 분별이구나. 야,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대동사의 입장하고 같은 겁니다. 철저하게.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론상의 입장에서 유무념을 공부한다면 유무념은요, 완전히 성품 챙기는 공부입니다. 이론상 챙기는 공부. 그 이론상의 수행과 그 다음에 사은의 작업치사의 맥락과 완전히 일치하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이 정도 마칠게요.